요즘도 이런 집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여전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들어 엎은 뒤로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못하시지만 솔직히 여전히 속내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죠. 그래도 그 호랑이 같던 분들이 제 앞에선 아무 말 못하시고 깨갱 하시는 걸 보면 역지사지, 눈이는 진리예요. 거의 7년 전 일인데 요즘 어버이날 시기가 다가오니 또 그때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써봐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고 가부장적인 지역 1위라는 도시 토박이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도 똑같다면 저는 결혼 안 했겠죠. 남편과 저는 외국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느라고 거의 7, 8년은 외국물을 먹은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 대학원 근처에서 여행 중이었고요. 그때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는 정말 스윗하고 배려 잘해주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냥 천성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더군요. 아무튼 그런 남편과 외국에서 연애 2달 정도 하던 중 남편이 저랑 떨어지기 싫다며 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깊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20대 중후반이라 많이 어렸습니다. 시댁에 대해 잘 살펴볼 줄도 몰랐고 그냥 서로가 좋으니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된 겁니다. 저희 10월드예요. 와, 정말 놀랐어요. 제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1년에 5번 정도 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그게 적은 거래요. 저 결혼했으니 제사 더 받아올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 때마다 제 스케줄을 다 빼가며 시댁에 갑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사를 늘리시더라고요. 명절 제외하고도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고 어떤 달은 3주 간격으로 2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매번 제사 때마다 휴가 써서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서울이고요. 시댁은 차로 편도 3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나요? 게다가 시댁 제사 때문에 휴가를 낸다고요? 저희 회사 분위기에 그런 명목으로 일 빼달라고 했다간 완전 망신당합니다. 패션업계라 다들 생각도 트여있고 결혼 안 한 미혼 처녀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저는 부팀장급이라 책임도 많은데 며느리의 도리랍시고 중요한 일마다 빠져가며 제사를 갈 순 없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한 반년까지는 얼떨결에 가긴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제사 빠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난리를 치셨거든요. 남편은 제사 안 가도 된다고 중간에서 맞긴 했는데 나중에 아버님까지 호통치시며 왜 안 내려오냐고 소리를 지르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말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시댁에 내려가면 거의 12인분 정도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을 얼마나 부쳤는지 지금은 기름 냄새도 제대로 못 맡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시어머니랑 머리 맞대고 부엌대기처럼 앉아 전 부치고 동그랑땡 만들고 나면 새벽 2시예요. 잠깐 쪽잠 자면 5시인데 그때부터 시어른들이 우르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제사 지내요. 남편네가 큰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 생겼다고 작정하고 저를 부려먹을 심산이셨는지 그렇게 결혼 초반 제사 때 저를 일꾼 마냥 부리셨어요. 그 바람에 첫 제사 때 저는 결국 몸살이 났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뭐 하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본인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아버지가 탁 쳐내며 혼내시더라고요. 남자 새끼가 꼴사납게 왜 부엌에서 얼쩡거려? 일하고 왔으면 피곤할 텐데 얼른 올라가서 잠이나 자라! 하시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저는 일 안 하나요? 심지어 남편보다 출근도 이른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도 일하고 왔는데요. 그랬는데 아예 제 말은 안 들린다는 듯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 완전 투명인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시댁 분위기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결혼 초반에 남편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기보단 제 일방적인 분풀이였지만요. 남편은 결국 본인이 투쟁이라도 하듯 혼자 시댁에 내려가 이제 며느리 불러서 제사하지 말라고 싸우고 왔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이제 시댁은 명절 때만 오는 걸로 합의 봤다며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시부모님한테 따로 전화 온 건 또 얘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로 이러시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이제 제사 오기 싫다고 했니? 네 남편 등 뒤에 숨어서 천륜 끊어놓으니 이제 속 시원해? 네? 어머님, 저는 상훈 씨 시켜서 시댁 가라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일까지 빠져가면서 제사 참석하니 남편도 그게 보기가 좀 그런... 예, 결혼했으면 당연히 시댁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직장에 매여서는 며느리 도리도 안 해. 그런 법은 없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며느리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 나는 내 입장 전했다. 너 안부 인사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 네 시아버지가 혼내려고 버리고 있어. 내가 그거 얼마나 막아주고 있는지 아니? 우리도 나름대로 며느리 배려해주지만 제사 같은 건 다른 거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에 따라야지. 이번엔 넘어가 주지만 다음부턴 절대 네 남편한테 쪼르르 일러 바쳐선 내 아들 휘두르지 마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는 일방적으로 끊으시더군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쓰자면 3일 밤을 새도 모자라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이랑 거의 몇 달 동안 싸웠고요. 결국 저는 시댁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날만 가고 억지로 휴가를 빼서까지는 가지 않기로 겨우겨우 합의 봤습니다. 시부모님이 명절 때 저희가 친정 먼저 가거나 혹은 시댁보다 친정에서 하루 더 자는 걸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며 막으셨습니다. 이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다. 지압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여자는 자고로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해.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 집에 충성해야 하는 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다. 그래, 나야 뭐 생각이 좀 트였지만은 네 시아버지는 완전 옛날 사람 그대로야. 나한텐 좀 못해도 이해해 줄 테니 네 시아버지한테는 무조건 깍듯이 숙이고 네 친정아빠보다 더 섬기고 사랑해라. 너무 황당했고 또 웃긴 건 시어머니는 늘 본인이 좀 트인 시어머니라서 시짜짓을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늘 말끝마다 난 네 시아버지랑 달라서, 난 조금 더 생각이 신세대라서 라고 하시지만 저 구박하고 못 잡아먹어 안 데릴 땐 어쩔 땐 시어머니가 더 심해요. 시아버님은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고요. 솔직히 그런 시댁 누가 가고 싶나요? 누가 이런 시부모님께 매주 안부 인사하고 싶고 누가 절로 존경하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못했는데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 나 키워준 저희 부모님까지 쌩까야 되냐고요. 결혼 한 1년 정도? 극신혼 때는 시부모님 기에 눌리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내내거리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이가 없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에 저도 나름대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왜 명절 때 무조건 시댁은 새밤 자야 하고 친정은 하룻밤만 자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1년 정도 지난 구정 때 이번에는 저희 친정에서 두밤 자게 시댁에서 하루 일찍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설 당일까지 다 시댁에 있다 오는 건데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노발대발 화내면서 어떻게 친정에서 두 밤이나 자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입가에 개거품까지 물어가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옆에 계시던 시어른분들도 웬만해선 시댁에서 더 자고 가라고 한 소리 거드시는데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가겠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남편 뺨을 내리치기라도 하듯 손을 올리셔서 기절할 뻔했어요. 결국 남편이랑 제가 이겨서 시댁에서 바로 탈출했지만 시부모님의 화풀이 대상은 저였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차단까지 했고 결국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기만 했어요. 남편도 본인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은 정상이고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지, 남편마저 똑같이 굴었으면 저는 결혼 1년도 안 되어 바로 이혼녀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시댁 참견 안 받고 저희만 오롯이 지내니 세상 마음 편하더군요.
남편이랑 사이도 더 좋아져서 행복했고 시댁과 차단한 이후로 이제야 저희 신혼을 맞은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쯤 손이 시노이가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도 외국에서 대학원 공부까지 했는데 남편 누나, 그러니까 시노이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취직까지 했어요. 남매가 모두 외국에서 공부한 케이스예요. 취직한 나라에서 아예 정착하고 사는 줄 알았고 저랑은 영상통화로 몇 번 인사만 주고받았던 시노이였는데 한국지사에 발령받아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다더군요. 그 바람에 거의 연락 안 하고 살던 시댁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 집안이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깊어서 누나인 시노이는 약간 찬밥 취급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녀라 그런지 제 생각과 완전 다르더군요. 시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셨어요. 물론 외국에서 오래 지나다 왔으니 애틋함이 커지신 건 알겠는데 남편 말로는 누나가 공부도 잘하고 워낙 싹싹해서 부모님이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아끼는 딸도 있으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신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해외에 외국인 남자친구를 두고 온 상황이었는데 몇 년 안에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국제 결혼이요. 저는 그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시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또 자기 딸은 다른가 봐요. 다른 나라 핏줄이라고 쌍수 들고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한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그래?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집에는 가봤니? 외국분들이라 아주 개방적이고 너한테도 잘해주겠네. 응, 엄마. 내가 가면 소 스페셜한 손님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버님이 요리 다 해주셔. 남친도 요리 잘해서 나는 남친네 집 가면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오는 편이야. 잘됐다 얘. 시집가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며 잘 살겠지? 케빈도 너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니 결혼하면 네가 편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듣는데 무슨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면서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살게 해주고 싶다니요.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사실 시부모님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은 결혼 준비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 구할 때도 여자도 이제 일을 하니까 집 구하는데 돈을 반반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더군요. 시댁에서 돈 지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친정에서 얼마간 돈을 가져오라는 압박이셨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이 정도까지 답 없는 분인 줄은 몰랐고 사실 저도 장녀이기 때문에 친정에서 저를 위해 얼마간 보태주시려고 한 금액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양가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신혼집의 일부를 지원받긴 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감사드렸죠. 재차 감사 표시를 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서도 돈 주신 걸 아예 까맣게 잊으신 건지 저희 신혼집을 본인들이 해주셨다는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대출받은 게 더 많고 서로 모아둔 돈이 있기에 양가에서 많이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부모님이었고 역시나 딸과 며느리 대하는 것도 모순 그 자체였어요. 짜증 나더라고요.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고 시댁도 가기 싫고 연락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부 전화도 좀 뜸해졌고 예전처럼 살갑게 하이톤으로 네 어머님 아버님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 발길이 좀 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가기 싫었으니까요. 그 사이 신우가 갑자기 결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 남친 쪽에서 신우 따라 한국에 들어올 거라며 이것저것 서류 정리할 게 필요하니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신우는 갑자기 유부녀가 되었고 양가 인사도 상견례도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남친과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인 시댁에서 이 일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저는 그렇게 법도 도리 따져가면서 전통적인 규율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 딸은 이렇게나 개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딸을 이렇게 결혼시켰다는 것에 자부심까지 느끼더군요. 본인들이 이렇게나 트여있는 신세대라면서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트여있는 분이시니 저도 뭐 이제 명절에 친정 더 챙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추석 때 저희는 친정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가족 일이 생겨서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야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무슨 친정애를 먼저 간단 말이냐. 제사도 양보해줬더니 이제는 대놓고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그래 거기서 얼마나 자고 올 건데? 가서 3일은 자고 오려고요. 그동안은 시댁에서 항상 새밤 잤잖아요. 이번에는 저도 친정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그럼 추석 당일날을 친정에서 보내겠다는 얘기니? 그런 일은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 명절에 친정 보내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뭐라고? 3일이나 자고 오겠다고? 그럴 거면 며느리 하지 마라. 이렇게 화내시길래 제가 황당해서 아니 어머님 형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형님은 시댁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돼서 다행이다 하셔놓고선 저한텐 어떻게 이러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꾸 저를 하찮게 취급하시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형님처럼 제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거든요. 라고 들이박았더니 전화 너머로 어머어머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냥 끊겠다고 하고 추석 때 제가 정한 대로 친정 먼저 들렀다가 시댁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 보자마자 호통을 치시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으로 추석 다 지나고서야 시댁에 기어들어와.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네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디 친정을 아직도 지집처럼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 와.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지.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황당해서 뭐라고 반격하려는 찰나 제 남편이 더 화를 내며 해도 너무한다고 이럴 거면 이제 와이프 데리고 집에 안 올 거라며 시아버님보다 더 큰 소리를 쳤더니 시부모님이 모두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 난리에 신우이가 방에서 나와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한테는 별 감정 없습니다. 본인 부모님이 답 없는 거 신우도 잘 알고 있고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따로 선물도 챙겨주면서 제 맘 풀어주려고 했고 본인이 한국 떠나기 전까지 최대한 부모님 잘 설득시켜서 가치관 좀 바꾸게 하고 갈 거라고 한 신우라 제가 마음이 좀 갔거든요. 아무튼 그런 신우인데도 그 상황에 얼굴 보니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형님 왜 여기 계세요? 형님도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아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친정은 남이라잖아요. 남의 집에 왜 잠옷 차림으로 계세요? 규율과 법도 따지시는 저희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라고 외쳤더니 아버님, 어머님 모두 얼음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그 정적을 깨고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아니 얘는 아직 결혼은 하더라도 시댁이 멀리 있고 아직 얘만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라고 어물쩡 둘러대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시댁이 멀리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가셔야죠.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휴가 내서라도 시댁 와야 할 땐 반드시 와야 한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정작 딸한테는 그런 기본도 안 가르쳐 주시면 말도 안 되죠. 저한테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얼굴이 벌개지신 채 헛기침만 하셨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얘는 그래도 시댁이 왜 외국분들이고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니? 그러니까 라고 하시며 당황해 하시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이 그러시거나 말거나 신호이에게 당장 남의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왜 친정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어서 짐 싸서 가시라고 했더니 신호도 처음엔 당황해서 언짢아 하다가 이윽고 제 속뜻을 알아차리고는 제 말에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러네. 나 결혼했으니까 이제 명절에 여기 오면 안 되겠네. 엄마 아빠 나 갈게요. 시댁은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가더라도 친정에는 있으면 안 되겠어. 모텔이든 호텔이든 가서 방 잡고 있다 명절 끝나면 올 테니까 며칠 뒤에 봬요. 하면서 짐을 싸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신우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와 쿵짝을 맞춰줄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바람에 시부모님 표정이 하얗게 질려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신우가 간단히 짐을 챙기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앞치마를 둘러매며
뭐부터 할까요? 라고 명랑하게 외쳤습니다.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진짜 보통 아닌 또라이 같긴 했네요. 시아버지는 바로 신우를 따라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엌에서 일했고요. 한참 뒤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얼굴이 사색이 되셔선 저더러 더 일할 것 없으니 거실에 앉아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여시곤 그래, 네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제 좀 이해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얘기 들으니 네가 속상할 만도 하겠더라. 내가 사과할 테니 이해해주고 네 신우는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신우 드리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처럼 막무가내 언성 높이시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의중을 묻는 게 많이 놀랍긴 했어요. 신우가 밖에서 시아버지 붙잡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꽤나 긴 연설을 했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장녀 말에 반성하신 듯 하고요. 결국 신우는 저희 갈 때까지 다시 들어오진 않으셨지만 시부모님은 그 일이 꽤나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저도 안 참고 들이박으니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모양이고요. 그 일 이후로 시부모님의 망언과 막무가내 행동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신우한테도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정중하게 사과도 드렸고 고마워서 따로 밥도 크게 쌌어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500만 원 가까이 해줬습니다. 쿨한 신우는 저희가 드린 축의금만큼 가전제품을 따로 사서 신우집에 선물해주셨고요. 신우랑은 지금도 사이 좋고요. 카톡도 자주 해요. 시댁에도 어느 정도 며느리 도리는 해가면서 할 말 다 하니 오히려 편해졌고요. 물론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여전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치만 저는 상관 안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고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저희 신우 정말 멋지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중학생이 되네요. 그간 별일이 다 있었죠. 그중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어서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던 게 아직도 엊그제처럼 가슴에 사무칩니다. 생존율이 높은 착한 암이라지만 그거야 1기 정도에 발견되었을 시 하는 말이고 저는 2, 3기 정도라 크기도 꽤 크고 이미 전이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술받고 5년 지나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언제 재발될지 몰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편이고요. 아이가 어릴 때 중병 걸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아니면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아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리죠. 그 일과 더불어 지금은 의절에 연락조차 하지 않는 신우년 생각도 같이 나네요. 어떻게 신우랑 이야기가 이어지냐고요? 제 얘기 들으면 모두들 기함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답니다. 어쩜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 다 있냐면서 길 가면서 옷깃도 스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혀를 끌끌 차며 욕하더군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신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딱 8년 전 이맘때이군요. 평생 전업을 하던 신우가 본인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을 하게 생겼다며 본인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보겠다 하더군요.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 회사에 취직을 못하던 신우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연봉 1억을 꿈꾸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성격이 별나 주변에 사람들도 없는 외골수 스타일이라 인맥이 좁은 신우였어요. 저희한테만 그러나 했는데 그냥 친구들한테도 받기만 할 뿐 베풀지 않는 스타일이라 모든 인연은 1, 2년 안에 손절당했고 저희 부부한테도 결혼할 때 축의금은커녕 도리어 받아간 돈만 몇백은 됩니다.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도 고모랍시고 내복 한 장 안 사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인터넷에서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제 신우가 그런 고모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우는 본인 조카한테 100원도 쓰기 아까워해서 저희 아이가 고모 손잡고 편의점 가서 쭈쭈바라도 하나 사달라고 할까봐
그 더운 날 일부러 먼 곳으로 빙 돌아가자고 하는 신우입니다. 그런 짠순이 스타일이라 인맥이 좁으니 당연히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가족,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험을 가입해 주길 원했죠. 저는 이미 처녀 때부터 들어오던 실비도 있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암보험에도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한 보험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좀 이런 면에는 칼같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건 웬만해선 들지 않고 버텼습니다. 신우는 만날 때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해서는 저희에게 필요도 없는 고가의 보험을 들어달라 졸라댔어요. 언니 돈 많잖아요. 제 생각해서라도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좋아요. 가입하면 길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30만 원은 받는다고요. 아가씨,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할게요. 대신 아가씨 계좌에 100만 원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보험 들어준 걸로 쳐주세요. 이제 더는 보험 이야기 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고요. 네? 저희 부부는 그런 식으로 신우에게 100만 원, 50만 원씩 주면서 더는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잘 달랬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 들어주면 또 들어달라 할 거고 제 주변인들한테도 알아봐달라 조를 게 뻔한 신우인데 그런 식으로 목돈 줘가며 도움을 주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오니 결국 남편이 하나 들어줬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 때부터 따로 들어오던 어린이 보험이 있었는데 신우 걸로 다른 거 하나 더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총 보험비만 다달이 15만 원 나갑니다. 그거면 됐을 거라 생각했죠. 저희가 이따금 준 목돈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철면피인 신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은 회계사고 저는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제발 보험 좀 몇 개 따다 줄 수 없냐고 진절머리 나도록 졸라대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사자후를 내지르며 그만하라고 하니 신우는 그 일로 저희 부부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보험일이 결국은 사람 장사인 건 알겠지만 남편이나 저나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나도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런 게 싫으니 300만 원 정도 목돈을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도 안 도와주었다며 우는 소리를 해대니 얼마나 꼴 사납겠어요. 손 아래 신우라 더 그런가? 오빠네인 저희를 무슨 돈 나오는 화수분 마냥 취급하는데 올케인 저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도리어 타이르시며 그러지 말고 여동생 보험 하나를 좀 들어달라 부탁하시더군요. 남매가 사이가 안 좋으니 병환이 깊으신 와중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는 여동생 잘 챙겨달라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 그만 저희 부부는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2개 들어주고 맙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보험들 돈을 따로 챙겨주겠다 하시니 어쩌겠어요. 물론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버님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든 건 고금리 저축성 연금보험이었고 제가 든 건 암보험이었어요. 신우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준다니 신나서 그나마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지 실적에 맞춰야 한다며 엄청 비싼 거 해달라 하더군요. 짜증났지만 몇 년 안에 해지할 생각으로 들어줬어요. 가족이니 그냥 내 업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안에나 애물단지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저희 애 고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를 벗겨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신우다 보니 좋게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나마 저희 부부가 돈을 잘 버니 다행이지 없는 살림에 신우한테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험을 2개나 들어줬음에도 신우는 고맙단 인사 하나 안 하더군요. 저희한테 되려 고마워하라며 진짜 혜택 많이 볼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군요. 그게 신우 인성이었습니다. 할 말 있나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도 바쁘고 아이 키워내느라 정신이 없기도 해서요.
그렇게 보험 들어주고 2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바쁜 와중에 회사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원래 목이 잘 쉬는데 천성이 기관지가 약한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해서 그 연관으로 목이 잘 쉬나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안 좋은 소견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에 많이 걸리고 암 또한 수술을 많이 받으신다는 건 저도 압니다. 생존율도 높고 착한 암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되었을 때만 적용 가능한 말이죠. 저는 운이 나쁘게도 꽤 오래 진행된 상황에 발견되었습니다. 2, 3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위치도 크기도 안 좋고 이미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상선 암으로도 사람은 죽어요. 절대 만만하게 볼 그런 쉬운 병 아닙니다. 제 암 진단으로 순식간에 온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저희 친정에서 제일 막내인데 집안에서 처음으로 암 환자가 나온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언니 오빠들 당연히 오열하시며 걱정하고 눈물 파티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걱정하셨죠. 저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고 가장 걱정되는 건 당시 너무나도 어린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1기 정도에 발견되었으면 이 정도로 절망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수술로 잘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의사가 예후를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수술도 잘 안 될 거라 항암 치료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너무 기대하진 말라고. 어쩌면 3, 4년 내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지금에야 가볍게 글로 쓰지만 당시에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으니 발길이 영 떨어지지 않았죠.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어 회사 다녀야 하는 남편 대신 봐줄 사람이 필요한 터라 급하게 시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는 것보다 시댁 당신의 집 부엌에서 요리해 주시는 게 편하다 하시며 저희 아이를 시댁에 한 달 정도 데려다 놓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신우도 있더라고요. 소식을 들었는지 처음에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언니 그래도 제 얘기 듣고 보험 드러나서 참 다행이죠? 이러더라고요. 순간 벙쪄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신우가 슬쩍 웃으며 제 말 듣고 암보험 드러나서 그래도 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암 진단금도 700만 원 정도 나오죠?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보험 들어놓은 지 그래도 1년은 넘었잖아요. 라고 속 모르는 이야기만 해대더군요.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열받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으라니 신우가 기분이 나빴던지 더 악에 받쳐서는 내 말이 맞잖아. 어쨌든 내 덕분에 몇백은 더 이득 보는 건데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암이라도 현실적으로 돈 생각도 해야지. 그런데 언니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도 갑상선을 잘 쳐줘요? 거기는 100만 원만 해준다던데 내가 전화해볼까요? 하면서 더 돈돈거리더라고요. 너무 골 아프고 더 듣기 싫어서 보험 얘기 그만하고 싶다고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에게 꼭 고맙단 말을 들어야겠다는 듯 제 말 들어서 다행이죠? 네? 그래도 내 말 듣고 보험 들어서 몇백만 원이나 타내네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러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뭐가 다행이란 말이에요. 내가 암 걸린 게 다행이라고요? 아가씨 말 좀 가려해요. 나 간단한 암 아니고 위치도 크기도 안 좋고 전이까지 됐어요. 위험하다고요. 무슨 점 떼어내듯이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진짜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라면 나 같은 상황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라고 언성을 높이니 신우가 깔깔 웃더라고요. 언니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어차피 걸릴 암이었잖아요. 무슨 나 때문에 걸렸어요? 내 덕분에 몇백이나 타내면 고마운 줄이나 아시라고요. 나 같으면 반절 뚝 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신호 주겠구만. 그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여 제정신이냐고 따졌고
저는 아이 앞이라 애써 참고 말렸습니다. 신우는 부부가 인성이 그 모양이니 제가 암에 걸렸다며 미친 소리를 해댔고 급기야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면 암 진단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 난리에 시부모님까지 뒤늦게 아셔서 말리시고 신우를 쫓아내다시피 하며 집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신우 때문에 가슴에 대못을 박으니 기분 처참하더군요.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신우 따귀라도 때릴 것을 그랬다며 분통 터져 했고 저는 그냥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바로 저는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매일매일 소주 10병 먹고 숙취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이겨내며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오가며 죽을 듯이 항암 치료 이겨냈고 결국 약이 잘 맞았는지 암 크기가 작아져 수술도 하게 되었어요. 수술만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편 손잡고 기도하던 날이 있었는데 수술 역시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여 동안 고생 생고생을 하며 제 몸속에 있는 암들을 모두 이겨냈어요. 다 끝내고 나니 살이 12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라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제 모습을 보며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이 더 늘어났다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요. 뭐 그렇게 신우 말대로 암 진단금은 꽤 나오더라고요. 암 보험을 2개 들어놓은 상태라 총 합 900만 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도 넘치도록 보상받았고요. 그거 모두 아들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보험금 수령받던 날 내내 연락 없던 신혼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암투병하는 내내 문자 한 통 없던 그 여자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선 연락을 한 겁니다. 언니, 수술 잘 끝냈다면서요?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근데 왜 전화했어요? 저는 아가씨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언니는 여전하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보험금 좀 두둑하게 받으셨죠? 내가 다 알아보긴 했는데. 네, 아가씨 말대로 많이 받았어요. 왜요? 언니, 저 곧 이혼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 돈 좀 빌려줄래요? 당장 집부터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 할 돈도 없어서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니 신우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조르더군요. 보험 들어달라고 했을 때처럼요. 그 징징거리는 말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돈 아들 통장에 이미 넣어놨다고 하니 그럼 조카 통장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개념 없는 말에 열이 받아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생고생해서 투병한 암보험금을 왜 널 줘야 하는데? 그동안 넘치게 도라이짓 했으면 됐지. 너는 네 올케 언니가 암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딴 소리 하고 싶니? 너 이혼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 죽을 뚱 살 뚱 치료받을 때 음료수 하나 갖고 병문안 온 적 있어? 전화 한 번 안 했지? 그래 놓고 뭐? 도와달라고? 야, 정신 차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우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니 신우가 당황하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훌쩍대길래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죠. 남편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다 말했습니다. 신우가 이렇게 나오니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연을 이어갈 수 없다며 얼굴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했더니 다들 이해하더군요. 미안해 하고요. 그렇게 신우에게 10몇 년 동안 참아왔던 응어리를 풀어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암수술 2번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다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면서 욕짓거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또 암 걸려서 어린애 두고 저승 간다 어쩐다 저주 수준의 악담을 퍼붓기에 저는 더 봐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신우가 저희 보험 가입시킬 때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지 멋대로 가입시킨 거 전부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거 들어줄 때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지 실적 맞춘다고 종신보험으로 맘대로 들어놨더라고요. 전화 녹취랑 카톡 내역 뽑아서 금감원에 신고 넣었습니다. 신우 바로 징계 먹더군요. 평소 근태도 안 좋았는지 경고 없이 바로 회사에서 잘렸다더군요.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신우가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해서 지 백수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냐며 울고불고 구레구레 소리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남편도 알아요. 제가 금감원에 신우 찌른 거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더러 잘했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여동생이니 속은 쓰리겠죠. 그래도 제가 당할 것에 비할 바인가요? 아무튼 신우는 그렇게 백수가 되고 바로 이혼도 당했다더군요. 빈털털이 거지가 된 채로 이혼당했는데 돈이 없어 방도 못 구하고 시부모님 집으로는 차마 못 들어가선 고시원 계약해서 살고 있다더군요. 그러다가 어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가서 마스크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몸이 아프다더군요. 관절에 물이 차는 무슨 고질병이라면서 아마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조만간 관둬야 할지도 모른다더군요.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신우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안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시어머님이랑 신우랑 성격이 상극이거든요. 남편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자기 너무 외롭고 힘들다며 운다던데 제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10원 한 장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라고 하니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 말은 잘 듣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신우에게 그대로 전했는지 신우가 몇 주 정도 후 저한테 사과하러 집에 오고 싶다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해서는 언니, 나 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말 심하게 한 거 다 사과할게요. 라고 하길래 제가 폭언도 멋대로 하고 사과도 멋대로 하냐며 다 듣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언제는 무릎 꿇고 빌면 돈 준다면서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제가 치사하다더군요. 치사?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 죽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연기하는데 아주 가증스러웠어요. 결국은 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모든 전화 안 받고 남편에게도 신우 소식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근래의 신우는 자기 생활이 아주 비참하다고 우는 소리를 한대요. 몸도 안 좋아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지옥 같다며 본인이 마음만 곱게 썼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다 자업자득 같다고 생각하는 제가 나쁜 건가요?